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대처할 거냐 주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랩 공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 또 마음살롱에서 살롱지기를 하고 있는 이광민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부모님들이 참 걱정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이랑 도박이랑 막상 관련성이 좀 없다고 느껴지실까요? 이런 도박과 관련된 문제는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와보니 와이프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아이가 도박으로 빚을 졌다고 하더군요. 친구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원금만 300만 원이고 이자까지 갚아야 할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들은 학교도 성실히 다니고 마치면 제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도 도와주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도박과 빚이라니요. 일단 돈을 빌렸다는 친구를 설득해서 원금 3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합의하여 송금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이 일이 있은 후 그냥 재미로 도박을 했어. 다시는 돈 안 빌릴게.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들에도 뭔가 아들은 무덤덤하고 또 도박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금액도 너무 크고 또 도박이라는 상황 자체가 부모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다른 어떤 것보다 심한 중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 상황에서 문제부터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죠.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한테 대충 합의하셔가지고 이자 최대한 낮추고 원금 좀 돌려주시는 걸로 도와주신 것 같고,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죠.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거나 실제로 도박을 하는 비중이 전체 중고등학생 중에서 한 2.4%,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실제 통계로 봤을 때도요,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문제로 진료를 본 현황에서 2017년도에 837건이었는데 2021년이 되면서 2269건으로 급증합니다. 그래서 5년 새 한 3배가량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든지 지금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혹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그 낚시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암암리에 너무 퍼져 있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박 문제에 있어서 더 심각한 상황들은 이 청소년 도박의 어떤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2017년도에 18.2세였다면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7.6세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다른 이유는 이게 고금리 대출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사연에서도 원금 대비 상당히 높은 이자율로 빚을 진 내용이었잖아요. 조폭한테 가서 돈을 빌린다거나 사채에 가서 돈을 빌린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냥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대한 빚을 상당히 고금리로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학교 폭력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할 텐데,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횡행해져 있고 이게 상당히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접근이나 조금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대처할 거냐?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첫 번째는 아이가 벌인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도박빚을 부모가 갚아주면 안 됩니다. 사연에서도 아버지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자금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고 싶으셨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 자체가 아이가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의 배경을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만큼은 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피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자기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한편으로는 이 도박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도박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그 문제에 대한 주체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냐하면 해결을 부모님이 해주시기 때문이죠. 즉, 문제의 주체와 해결의 주체는 동일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일으켰는데 해결은 그 누군가가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에는 나의 문제가 아닌가? 누군가가 또 해결해 주겠네라는 은연중에 무의식적인 심리가 작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막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거나 상황 탓을 하게 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마음을 청소년들이 가져버리게 될 수 있죠. 이런 것과 연관해서 중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청소년 문제는 뭐냐면요, 도박빚이 생겼던 그 문제를 아이들이 도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여기서 부모님이 해결을 해주잖아요. 이게 한 번으로 결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자칫 무슨 문제로 퍼지냐면요, 마치 난파선처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족 전체의 경제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정말 정신과의 모든 증상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도박으로 인한 증상을 내가 불편해해야 돼요. 아이들이 불편해야 되고, 아이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아이들이 문제라고 인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치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거를 해결해 줘 버리면 아이들은 그 증상, 도박 행동이라는 그 문제 증상을 나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버리게 되고, 질병이라고 생각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치료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청소년 도박이 중독 수준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에서는 뇌가 아직까지 상당히 소위 말해서 말랑말랑합니다. 깨끗합니다. 강한 도박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의한 영향을 청소년 뇌에서는 더 크게 받아요. 더 민감하게 받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결국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이 도박 중독의 문제가 단순히 도박에서만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큰 중독의 문제, 이런 경우에는 결국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과 관련된 중독, 이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 역시도 더 큽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쾌감이라는 거를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도박이라는 자극은 우리 뇌의 도파민 분비를 강하게 자극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도박이라는 강한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즐거움 수준, 쾌락 수준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정 부분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도박했을 때 한 100만 원 땄으면 되게 큰 희열을 느꼈다면, 어느 순간에는 100만 원 땄을 때 그만큼의 희열이 안 와요. 더 큰 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 자체가 점점 넘어가게 되면은 더 강한 자극, 더 센 자극, 더 위험한 자극에 손을 뻗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어떤 치료적인 접근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순진해요.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착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런 자극이 정말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어. 너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서 건드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너가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끔 환경을 일정 부분 개선해주고 차단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들은 쉬쉬하면서 덮으려고 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 청소년 사이에서의 불법 어떻게 보면은 사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히 심각하고 이 수준 자체가 아이들의 문제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불법적인 대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처벌과 예방책을 함께 병행하는 게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이게 아이들이 불법 도박과 관련된 부분에 빠져들지 않게끔 하는 예방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청소년 도박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정말 본인의 인생을 젊었을 때부터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노력과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해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치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치료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설령 갚아주시더라도 그거를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와 관련된 비용은 이 아이가 책임지고 갖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도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하신 정신과 선생님은 강북 삼성병원에 계신 신영철 교수님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도박과 관련된 진료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정말 정신과 의사로서도 멘토처럼 존경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때 도박과 관련된 강의를 하실 때 실예로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진료를 막상 보게 되면 도박을 한 사람은 그냥 쭈삣쭈삣거리면서 말도 안 하고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는 얘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고 근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고 있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모가 막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막상 그렇게 도박에 대해서 걱정하고 아이의 도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힐난하게 이야기하는 어머니에게 그러면은 이 아이가 도박을 하지 않을 때는 뭘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부모님들의 입이 막힌다는 거죠. 24시간 동업만 하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청소년이 삶에서의 어떤 점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 도박이라는 너무 큰 장애물 때문에 막상 바라보고 있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운 행동들, 취미 활동들이 도박만큼 강렬한 한 방의 쾌감을 주진 못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을 삶에서 꾸준하게 여러 개들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그 도박을 대체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청소년 입장에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쌓아 올리는 삶에서의 즐거움,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려고 함께 소통해 나가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저의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신영철 교수님의 솔루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솔루션보다 더 가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도에 가까운 솔루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주제든지 아니면 민감하지 않은 주제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황혼이혼에 엮어서 청소년 도박 문제도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음번엔 좀 이렇게 좀 더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는 더 좋은 주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다시 또 찾아올 테니까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